할 얘기도 많은 것 같은데. 자, 준비해 오신 첫 얘기가 뭐가 있죠? 아, 지난 그 8월 29일 날 있었던 일인데요. 네, 8월 29일. 한 그 버스에서 흑인 영어 강사가 그 얘기 그 60대 남성을 폭행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너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지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했는데 네, 그 소식을 딱 듣고서는 들었던 생각이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뉴스를 봤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건장한 너무 흑인 청년이 왜소하게 이렇게 앉아있는 60대 남성을 막 폭행을 하는 장면이 그게 되게 폭력적이어가지고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게 좀 무서웠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떤 그 두 사람의 위치를 이제 제가 생각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흑인 남성이라는 위치는 사실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건가 이거랑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 안에서 중년 남성 60대 남성들은 또 어떻게 늘 태도를 취하는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에서는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노인 혐오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 흑인 외국인 영어 강사 남성을 이제 옹호하거나 뭐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그 뭐랄까 이 흑인 남성에 대해서 되게 비난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약간 그런 양상이 보여서 저는 되게 흥미로웠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 특히 유색인 노동자로 산다는 것은 힘든 일이잖아요. 그 특히 뭐 어떤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영어 강사 중에 흑인이 없대요. 그 제가 아는 어떤 여성 흑인 여성이었는데 한국에서 영어 강사로 취직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유학생이었어요. 그 친구는. 그러니까 대학원을 한국에서 다니고 있었고 네, 그러니까 이제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데 자기가 흑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받아준다. 그런 이제 애로를 토로하는 것은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들어왔었고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은 취약한 위치긴 하죠. 이 사람이 되게 건장하고 힘도 세고 막 이런 사람이지만 한국 사회 안에서는 좀 취약한 위치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이제 남성 있죠. 60대 남성. 근데 보통 이제 요새 대중교통을 타다 보면 되게 인상적인 게 뭐냐면 그러니까 경로석 있잖아요. 경로석을 둘러싼 그 폭행 사건 되게 많은 거 아세요? 네, 많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 노인들이 되게 분노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또 그렇게 나갑니까? 사회학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사실은 내 자리인데 왜 네가 앉아 있느냐. 나는 근데 그게 노약자잖아. 노인석이 아니라. 그쵸. 그럼 노약자는 노인과 약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아픈 사람이 있는데 내가 너무 아픈 거야. 설 수 없을 정도로 앉아 있는데 지팡이 너 시켜 거기 왜 앉아 때리는 거는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사건에서 이 노인을 일방적으로 잘못했다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이 이제 저는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노인의 위치를 또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노인들이 얼마나 배제된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노인 혐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을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노인들을 좋아하지 않는지를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은 얘기가 안 통한다. 그리고 지하철 공짜로 타는 거, 그게 무슨 유세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지금은 그러니까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자본주의 사회 아니면 그 사회에서 노동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존재처럼 여겨지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네. 근데 노인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노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지하철 공짜로 타고
그래서 노인들이 스스로를 지공대사라고 막 그러니까 얘기를 지금 하는데 지하철 공짜를 탄다는 의미 공짜를 타게 하는데 네. 그렇게 하기까지 이분들이 해왔던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교수 선생들이 교육을 잘못시킨 거죠. 집안에서든 뭐든. 지금 이제 반박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저는 당연히 사회복지라는 부분이 이분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다 5일을 만든 거 그리고 8시간 근무하는 것들도 다 이분들이 싸우고 투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는 뭐 편식한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쟁취했고 얻었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중에 아주 얌체한 머리 없는 사람들이 좀 끼었다는 거죠. 그것들이 극소수인데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노인들은 다 싫어라고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 그게 사회 문화, 지금 2011년도 한국 사회 문화를 반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노인들이 그렇게 이렇게 단절된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은 가족 형태의 문제도 있죠. 우리가 지금 그렇죠. 핵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은 노인들을 잘 볼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가족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 식구였지 그렇게 남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새 젊은 친구들은 그거랑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나누는 것도 어렵고 뭐 소통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 중에 제가 주요하게 보는 것은 이제 핵가족화인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이제 노동하는 자들만이 가치 있게 이렇게 여겨지는 어떤 그런 풍토? 그래서 이제 퇴직을 했지만 그 전에 노동했던 것을 인정받지 못하고 현재 노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잉여 존재처럼 취급당하는 거.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어떤 그런 공공 장소에서 노인들이 이렇게 화가 쉽게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어버이 연합이 이렇게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어버이 연합은 뭐 그 사람 용돈벌이 툭툭히 하던데. 근데 또 그 사람들은 지하철도 공짜로 타죠? 네. 알바를 해가지고 월 뭐 몇십만 원 최소한 지표가 많으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한겨레 그 기자분 누구시죠? 그분이 취재한 거에 따르면 허재현. 허재현 기자 그 취재에 따르면은 또 그렇게 개개인들한테 다 돌아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런 그렇죠. 그것도 소개한 놈이 더 먹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어느 사회든 그게 있어요. 소개한 놈이 사실 그런 뭐 이렇게 어떤 소외감, 분노 때문에 사실 어버이 연합에 찾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거는 뭐 직접적으로 막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동조하고 싶은 생각은 요만큼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촛불에 나오시는 어르신들도 돈 하나도 안 받고 자기 돈 써가면서도 늘 나오세요. 그렇죠. 이런 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만 이익이 되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버이 연합 이렇게 해서 어버이라고 존중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되게 나쁜 거예요. 자기들은 무료로 지하철 타죠. 또 월 9만 원씩도 받죠. 하는데 왜 무료급식 아이들한테 무상급식 하자는데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부지 자기들 손자 그렇잖아요. 손자들이죠. 자기 직접적으로 지금은 자기 손자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열 손가락이 다 잘 살 수는 없잖아요. 못 사는 사람 있을 텐데 불구하고 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버이로서 존중을 받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계속 하세요. 죄송해요. 네. 아니요, 근데 제가 좀 연결을 잘못하면 얘기가 그렇게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노인들에 대한 연민이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노인들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화를 내는 노인들은 도대체 왜 화를 낼까? 그러니까 저희 삼촌이 이제 되게 동안이신데 지금 60대 초반이세요. 근데 한번 노약자석에 앉았다가 폭행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새끼가 이러면서 정갱이를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머리가 되게 새까맣고 얼굴이 동안이라서 제 나이 또래 보였겠네. 네, 그러니까 많이 보이니까. 뭐 일어나서 나도 뭐 환갑 지났어 이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노인은 진짜 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이 노인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날까 그 자리 때문에. 근데 그런 일이 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있겠죠. 그 노약자석 때문에. 우리 어디서 빵 맞고 어디서 화풀이 한다 이런 얘기도 네. 있어요. 맞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마침 이 폭행 사건이 버스 안에서 일어나서 그 또 공공 장소, 그 대중교통 안에서의 어떤 그 중년 남성 혹은 노인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의 이제 위치를 다시 한번 제가 또 생각하게 됐던 위치 거죠. 생각하시고 근데 왜 폭행을 한 거예요? 잘 몰랐어. 왜 폭행을 했냐면요. 그게 얘기가 돼야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건의 개요는 이렇대요. 그러니까 그 미국인 영어 강사가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했나 봐요. 또 미국 사람들은 흑인 백인을 막 놀아놨고 막 너무 목소리가 크잖아요, 사실은. 뭐 경상도 사람도 커요. 네. 미국 사람들 그런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큰 소리로 이제 하니까 그 앞에 앉아있던 이 남성이 60대 남성이 샤랍 뭐 이렇게 했나? 셔럽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샤랍. 그러니까 또 이렇게 욕처럼 들리니까. 그러고 또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막 얘기로 들리는 거는 네가 어쩌고 그랬는데 그걸 니거로 들은 거예요. 네가 이 깡둥이 새끼. 그래가지고 이제 이 흑인이 공분을 해서. 근데 이제 막 그 분노에는 한국 안에서 자기가 경험한 차별, 미국 사회에서 경험한 차별 이런 게 다 들어갔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미친 듯이 이 남성을 폭행을 한 거죠. 그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 그래서 이제 경찰서로 갔대요. 근데 그게 CCTV가 올라왔어요. 그 저기 웹에 올라오겠죠, 그거. 네, 그래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그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무도라고는 말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말리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해? 무서우니까. 너 아니에요?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저는 무서워서 무서운 것도 있는데 그 시달려. 오라 가라고 이게 사실 경찰이 한 번만 딱 물어보면 되는데 아니면 또 오라고 이것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앙심을 품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복잡한 우리 그 경찰들이 행정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몰쳐갖고 그 사람 아프면 끝인데 한 번 안 채가지고 몇 번을 경찰서 가야 돼요. 근데 결국은 이 버스 채로 경찰서로 갔어요. 그렇겠지. 네, 그래서 그 승객이 이제 경찰서로 갑시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버스 자체가 경찰서로 간 당연히 거예요. 경찰서로 가야지. 근데 그러면은 승객들이 다 증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증인이 되긴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한 번 줘서만 되는 건데 이제 내가 해서 뭐가 같이 개입이 됐다. 그럼 거기서 또 말든지 뭐하든지 될 거 아니에요. 거기 또 신랑이 되고 우리는 말리는 사람도 어쨌든 이 사람이 자기가 긋고 맞았다 그러면 그걸 물어야 돼요. 이번에는 CCTV가 있었으니까 있었지만 없으면 두 사람이잖아 나는. 네 편이다 그래버리니까 거기 구경만 해도 국민들이 이렇게 말리기만 해도 걸리는 거예요. 이 법이 이상한 그래서 아예 참견을 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네, 그러니까. 아니 저쪽에 뭐라고? 여기 그래서 어떤 의견이 화병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대접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네가 사건도 있고 내가 뭐 하고 하여튼 서울 사람 문제네요. 서울 사람들. 근데 서로 문화가 이제 다른데 근데 이제 이 또 외국인 영어 강사가 한국말로 또 욕을 막 했대요. 자기가 이제 배운 욕이 나도 한국말 할 줄 알아 씨발 막 이러면서 욕을 막 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뭐 그래가지고 또 막 그것도 씨발 줄 알았다. 너 이제 와서 씨발 하냐 이렇게 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한국에서 한국적인 문화를 많이 배웠는가를 사실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처음 외국 사람이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이래요. 그래가지고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 그런데 누구를 동조하고 싶은 거예요? 둘 다 동조하지만 그래도 동조도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일단 좀 반성을 한 것이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건에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를 가르는 것보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의 어떤 면을 보여주는가를 저는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이주노동자, 그 유색인종 이주노동자가 처한 위치와 또 하나는 한국에서 이제 중년 남성이 공공장소, 대중교통, 그러니까
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좀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요. 네. 참 그래서 우리가 그 언어를 잘 활용해야 되고 잘 써야 된다고 봐요. 사실은 노약자거든요. 저는 그래서 노약자 저는 아예 거들떠보지 않고 그리고 또 그 버스에 보면 임신부석이 있어요. 네, 있어요. 핑크빛으로. 맞아요. 네. 근데 거기도 저는 안 앉거든요. 거긴 절대 안 앉아요. 저는 가끔 거짓말하고 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임신 2개월인데요. 이러면서. 이런 옷 입으면 아니 임신 안 해도 임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런 거 입고 아니 버스는 네. 누가 뭐 안 하잖아. 근데 여자가 앉으면 괜찮은데 남자가 거기 앉는 꼴구견이고 하여튼 뭐 좀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 이 방송 아이들 우리가 주변 분들한테 얘기할 것은 노약자석이지 노인석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히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기는 어린아이들도 앉을 수 있고 또 임신부도 앉을 수 있고 또 진짜 아파서 막 쓰러질 것 같은데 뭐 앉아야지 어떻게 해요. 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배려하는 마음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를 배려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저는 이제 노인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나는가를 좀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세대 간의 단절이 심한 것은 아닌가. 근데 그것을 누가 만들었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회 전체가 그렇죠. 만든 사회가 거죠. 책임이죠. 네. 그래서 네. 이 우리가 핵가족화 될 수밖에 없었던 농촌 사회에서 다시 산업 사회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농촌에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또 거기서 있으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다 올라왔잖아요. 근데 물가나 아니면 집값이 너무 비싼 거야. 핵가족밖에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럼 네. 뭐예요 그러면? 지금 아파트 보급 때문에 핵가족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토건주의랑 되게 핵가족은 아파트 보급 만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새마을 운동 이후에 그렇게 뭐 가족 형태가 변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이 주거 공간을 어떻게 계속 생산을 하느냐가 가족의 형태를 또 막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걸 잘 모르겠는데 가족 그 아파트가 물론 작은 평수도 있지만 뭐 3대가 사는 데도 있어요. 꽤. 근데 그것은 저는 이웃을 파괴하는 게 아파트지. 핵가족화 만든 원인이 아파트라고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아파트 디자인 그러니까 건축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아파트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자식 둘. 그러니까 딱 2대. 그렇지. 3대가 살 수 없는. 네, 그러니까 3대가 살려면 100평이 넘어가든가 정말 이렇게 막 비싼 아파트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복층으로 설계된 아파트라든가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한국적인 상황에서 옛날에 정말 찢어지기가 가난했지만 3대가 모여 살았던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 대중화되는 가옥의 형태라는 것이 되게 핵가족 중심으로 되는 것도 저는 근데 이 부분은 따로 다음에 시간을 잡아서 따로 다뤄야 될 거예요. 그럴까 보다. 네, 그럴까 보다. 왜냐면 지금 한 두 가지가 더 있잖아요. 얘기할 게. 맞아요. 벌써 30분이 됐네요. 그래요. 지금 노래도 한번 듣고. 네, 그럼 노래 하나 들려주세요.